안녕하세요. 타란툴라콜의 멍이멍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 소개입니다. 오랜만에 개체실, 새로운 개체실에서 종 소개를 하니까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영상은 코스타리카 제브라를 담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많이 좀 저평가받고 조금, 그리고 과거에 거미를 많이 키웠던 분들한테는 잊혀진 종으로 보이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코스타리카 제브라의 매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명이 아포노펜마 신마니 이름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발견 연도는 1897년도고요. 그리고 학자 프레드리 옥타비우스 피카드 캠브리지라는 분한테 발견이 됐어요. 일단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냥 캠브리지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발견 연도가 1897년도이기 때문에 발견 연도 역시 굉장히 고전 타란툴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식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서식지가 타란툴라 리뷰를 하면서, 이제 종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에 살고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분포를 하고 있어요. 코스타리카 북서부에서 니카라과까지, 그리고 온두라스까지 서식지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물론 니카라과는 이제 블루 제브라라 그래서 조금 이제 제브라에서 조금 블루색이, 딥한 블루색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불리우긴 하는데, 어쨌든 제브라가 거의 국경으로 따지면 거의 뭐 베트남과 그리고 태국이 넘어서는 정도의 아주 광범위한 지역에 서식을 하고 있다. 거의 거미한테는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재밌는 게 코스타리카 제브라가 굉장한 다산종이에요. 그래서 1000개 가까이 산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영토를 넓히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서식지 기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27도에서 33도로 거의 열대 지역입니다. 최저는 20도로, 그리고 지대가 얘네들이 고산종이 아니라, 고산종으로 좀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척박한 환경에서 좀 살아서 조금 강인하고, 그리고 아포노펜마 하면 이제 많이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 친구도 고산종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저 역시 그랬어요. 근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저지대야. 저지대의 슈퍼 다산종이니까 지역 영토 넓히기에 굉장히 유리했던 것 같다. 야생에서는 완벽한 버로우죠. 일단은 저지대고 굉장히 덥기 때문에 완전한 버로우로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좀 환경 자체가 건조할 때도 있고 습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깊은 굴에서 산다고 해요. 더위도 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좀 건조할 때도 있고, 밤에 같은 경우는 또 온도를 유지를 해주고, 그리고 밖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아늑한 공간을 이제 집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미가 버로우를 깊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되는 경우들은 버로우를 깊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굴은 다, 모든 타란툴라가 대부분 땅에서 사는 애들은 다 이제 은신처, 이런 굴 같은 경우를 만들지만 그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통로 역할이 좀 다르고. 근데 코스타리카 제브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이제 굴을 채택을 한 거 봤을 때 더위, 이러고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사육 환경에서도 굉장히 버로우에 집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체부터, 그리고 이제 완성체 전까지는 흙장난을 많이 하고 굴도 많이 팔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좀 큰 성체부터는 이제 배회성을 좀 띠기도 해요. 그런 집착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좀 강인한 걸 알기 때문에 좀 척박한 환경, 그리고 그냥 그 배로도 잘, 성체부터는 잘 큽니다. 재밌는 게 코스타리카 제브라가 국내에도 이제 애완동물 시장에 도입된 지가 2000년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로제어와 같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나홀로 집에서 나오는 거미 있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그 도둑 얼굴에 이렇게 올라가는 그 케빈이 올리는 그 영상이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다 로지 헤어로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봤을 때는 제브라예요. 코스타리카 제브라가 맞고요. 그 영화 같은 영상에서 나온 것 중에 가장 유명한
종류가 코스타리카 제브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포노펜마 중에서는 최남단에 위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포노펜마도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완전 건기 아포노펜마, 그 사막에 사는 아포노펜마가 있고, 약간 이제 습한 지역이나 좀 이런 밀림 지역에 사는 아포노펜마가 있는데, 이 친구가 최남단이기 때문에 아포노펜마, 이 습한 곳에 사는 아포노펜마 중에서는 최대종이라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포노펜마 중에서 최대종. 많은 분들이 이제 소형으로 알고 있는데, 아포노펜마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잘 반려했을 때 로즈 헤어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큰 종이다. 근데 장수종이기도 하죠, 로즈 헤어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키웠을 때 굉장히 큰 종, 아포노펜마 최대종이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크게 자랍니다. 이름대로 제브라 하면은 이제 스켈레톤, 이렇게 뼈다귀 무늬잖아요. 이 정도 스켈레톤 무늬가 있어서 제브라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유체에서 유체 때는 다 검습니다. 근데 이제 아성체에서 이제 준성체 구간에 짙은 피머 쪽이나 이런 전체적인 탈피지 보이는 짙은 청록색 같은 색을 띠고요. 그래서 이뻐요. 유체 때부터 유체가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이쁘고, 그리고 이제 성체급부터 다리가 두꺼워지면서 이 뼈다귀 무늬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바디색 자체가 회색 톤으로 바뀌어요. 근데 회색 톤이라고 해도 딥하지 않고 좀 밝은 회색 톤의 제브라 무늬가 선명하고, 그리고 다리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배회성인데 아포노펜마라서 털도 거의 안 털고, 그리고 강인하고, 그리고 크기도 크게 자라고, 그리고 뼈다귀 무늬가 나오지만 다른 이제 뼈다귀 무늬 나오는 종류보다 부피감이 더 있어. 다리도 두껍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 늘 생각하지만 좀 접혀가봤는 종 중에 하나가 제브라가 같다. 먹성은 아포노펜마 치고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장수종이다 보니까 탈피 기간이 좀 길어서 한번 이제 탈피 기간이 이제 접할 때 확실히 거식이 좀 심합니다. 그 부분은 있다, 아포노펜마니까. 대신 다른 사촌의 아포노펜마보다는 훨씬 더 잘 먹습니다. 총평,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졌고 정보를 가졌고 해외에서도 영화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타란툴라다. 하지만 현재는 좀 잊혀진 타란툴라. 그래서 이 친구의 우리나라 도입이 처음 됐을 때 2000년도 초반에 분양가를 봤을 때는 로즈헤어보다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분성체들이 한 6만 원 정도. 로즈헤어보다는 1.5배 더 비쌌다. 그때는 제브라를 구하러 갔다가 입양을 했는데 로즈헤어라는 경우도 많았대요. 그래서 지금이랑 다르게 그때 당시에는 타란툴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브라를 정말 많이 키우고 싶어 했고,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아들이. 근데 현재는 좀 다르죠. 많이 잊혀져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제브라를 또 재평가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제브라. 감사합니다. 더 이렇게 지역을 더 많이 크게 광범위하게. 무슨 소리지? 청소기 다시 해야겠다, 다산도.